이거는 백종원 할아버지가 오셔도 불가능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에서 카페한 오빠 카오빠입니다. 지금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밤입니다. 주말인데 좀 화창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에만 비 오겠죠? 내일부터는 좀 맑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원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카페 창업을 하실 때 제가 앞서 여러 가지 간단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원두겠죠? 왜냐하면 카페 매출의 50%, 60% 혹은 더 그 이상은 에스프레소 혹은 아메리카노를 이용한 다른 추가적인 베리에이션 음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두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게의 매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신에게 맞는 원두를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원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과 제품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죠.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상권 분석인데 주변의 매장들이 얼마에 팔고 있는지, 소비층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원두는 1kg당 얼마 이렇게 제품을 납품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00원, 2,000원 저가형 커피를 팔아야겠다. 근데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키로당 3만원, 4만원 혹은 그 이상의 원두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1,000원, 2,000원짜리를 파는데 원두 가격을 3만원, 4만원 이렇게 받는다는 거는 이렇게 손해만 본다는 거예요. 손해만 본다는 거. 이득이 안 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역으로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키로당 10,000원의 원두를 구입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우리 동네는 한 3,000원, 4,000원 이 정도 가격에 판매하니까 나도 주변 상권에 맞게 3,000~4,000원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kg에 10,000원짜리 하는 원두를 한 잔에 3,000원, 4,000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죠. 그 원두의 맛은 절대 3,000원, 4,000원짜리의 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백종원 할아버지가 오셔도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 좋은 원두와 좋은 재료를 써야 그 결과물인 커피 혹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절대 바뀔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리. 신선한 재료, 신선한 결과물. 그거는 따로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1kg에 10,000원짜리를 구한다고 하셔도 그 맛을 3,000원, 4,000원의 아메리카노로 팔 수는 있어요. 솔직히 팔 수는 있죠. 근데 소비자들도 요즘에 되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혹은 저보다 더 많이 커피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다 알지 못해도 요즘에는 커피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카페가 워낙 많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가격 그리고 맛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아야 되는 아메리카노 값을 먼저 설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키로당 얼마에 받으면 내가 남겠거니 하는 것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원두 제품 선택에 대해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혹은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드릴게요. 원두 제품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발품을 파셔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발품을 파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로 뛰면서 이 업체 저 업체 찾아다니면서 마셔보고 또는 가격 비교 해보고 발품을 파셔야 돼요. 인터넷에서만 찾아서 그 원두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한두 잔 마셔서는 여러분들의 원두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 업체들을 비교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 로스터리 카페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원두 제품을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발품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만 보고 웹서핑으로 사람들이 좋다니까 후기를 보고 그걸로만 해서 여러분들의 원두 선택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카페를 창업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한두 잔 마셔봐서 선택해서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카페를 가서 마셔보고 또 후기도 들어보고 그 로스터가 우리 매장에 와서 설정값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지까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소도가 길었는데 첫 번째, 개인 로스터리 카페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카페에 가셔보면
로스터리 카페가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납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 로스터리 카페의 장점은 그 로스터가 우리 매장에 와서 꼼꼼하게 원두값, 원두의 설정값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시 못할 강점이거든요. 그만큼 개인 로스터리 카페에서 로스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내 원두가 이쪽 카페에 갔는데 맛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면 그들도 프로니까요. 프로인데 내 원두를 내가 이런 맛을 원해, 그래서 난 이런 맛으로 볶았어. 근데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맛이, 내가 추출했을 땐 이렇게 나와, 이런 맛이 나와. 근데 납품해주는 이 카페에 갖다 줬는데 이 카페에서는 내 원두를 살리지 못해. 그러면 그 로스터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처죠. 그래서 이분들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설정값을 해주고, 뽑는 방법, 원두의 그라인더의 세팅값 이런 것도 세심하게 맞춰주니까 이거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원두를 잘 납품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로스터께서 개인 사정으로 혹은 매장이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타격은 나한테만 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까지 장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손님들도 우리 카페 원두가 맛있다고 찾아오시는 고객들도 많고 단골 손님도 늘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카페쇼, 커피 엑스포 이런 거 방문 드리는 걸 또 꼭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원두를 선택했거든요. 카페쇼 가서 원두 샘플을 많이 받아오고 거기 가서 많이 마셔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꿀팁, 커피쇼나 카페쇼 같은 데 가면 에스프레소, 기타 음료들 진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 진짜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빵 혹은 생수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들고 다니면서 빵 먹고 에스프레소 먹고 또 물 한 잔 먹고 입 헹구고 또 다른 회사 거 에스프레소 먹고, 이렇게 맛 비교를 하시면서 원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또 말이 길었죠. 카페쇼, 커피 엑스포 이런 데 가서 개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혹은 유명 해외 브랜드 혹은 국내 브랜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여기에 유명 브랜드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카페쇼 가서 원두를 선택하면 유명 브랜드도 있고 개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저 회사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유명 회사를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맛. 요즘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두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원두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카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에 이 원두를 써요.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겠죠, 분명히.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봅니다. 아, 저 커피는 진짜 맛있는 커피야. 저거는 내가 다른 데서도 마셔봤는데 정말 맛있어. 그래서 방문을 합니다. 먹어봐요. 근데 그 맛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걸 왜 못 살리냐? 그 로스터가 직접 와서 체크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설정값, 원두값 이런 것들을 설정하지 않아줘요.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그거 일일이 로스터가 가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이 쪼그리 한 장 주고 그냥 이거에 대한 맛 혹은 설정값 그냥 종이로만 써서 줘요. 이제 그거를 이제 바리스타나 사장님들께서 열심히 이제 맛을 내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겠죠. 원두 선택을 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방법이에요. 커피 엑스포에 가서 여러분들이 꼭 마셔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방법을 꼭 추천드려요.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나는 카페도 그냥 하고 싶은데 커피를 잘 못 먹어. 그러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커피 한 잔만 먹어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근데 나는 꼭 커피숍을 하고 싶어. 카페를 차려야겠어. 그럴 때 원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또는
나는 커피를 조금 좋아하지 않아. 근데 조금 그래도 우리 집이 커피 맛없다고는 소리는 듣기 싫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순전히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두를 선택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개인이든 여러 큰 회사든 다 가셔가지고 신맛 안 나는 커피를 주세요. 우리는 신맛 없는 맛을 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저는 원두를 3가지를 쓰거든요. 블렌딩을 쓰고 또 싱글 2개를 써요. 그런데 대부분의 손님들이 원두가 3개가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맛 안 나는 커피가 어떤 거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바리스타 공부를 할 때도 또 커피를 많이 마셔볼 때도 또 유명 인사, 유명 바리스타 분들께서 뭐 유튜브 강의 혹은 챔피언십에 나가시면 신맛을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원두에서 신맛을 내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이상하게 신맛이 나는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페셜티급의 신맛을 내려면 정말 많은 공부와 많은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맛이 약간 고급진 커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맛 나는 커피는 조금 고급지다 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고급진 걸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신맛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창업을 하고 대중적인 맛은 신맛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정말 바리스타 이게 전문가가 추구하는 맛 그리고 대중이 추구하는 맛 이게 정확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물론 손님들 중에서도 신맛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열에 8, 9은 신맛을 안 나는 걸 찾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원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원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매장에서 내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가 얼마에 팔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제품을 선택해서 원두를 키로당 얼마에 받아야겠다. 요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스페셜티급 이상으로 쓰시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한 2만원에서 3만원 돈. 그 정도의 원두를 쓰시면 괜찮은 맛, 좋은 맛 내실 수 있으세요. 저도 원두를 한 3만원대 이렇게 쓰거든요. 좋은 원두, 조금 비싼 원두를 써서 좋은 맛을 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득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1, 2천원 커피를 팔아요. 근데 절대로 3, 4만원짜리 원두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내가 1,000원, 2,000원짜리 저가형을 커피를 팔아야 되는데 3만원, 4만원짜리 쓰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경쟁력 있고 가성비 좋은 원두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품을 선택하실 때 개인이냐, 좀 큰 회사냐, 유명 브랜드냐, 로스터가 직접 오느냐, 설정값을 알려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두 번째 설명드렸던 그냥 카페쇼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셔보는 거예요. 커피를 꼭 좋아하시는 분이 카페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도 잠 잘 오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